내일 합류하시는 분들까지 18분이 되겠네요. 우리 공화당은 오늘 오시는 분들 다 자비로 다 왔습니다. 제가 공동대표,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공동대표 맡고 있지만은 제 개인 돈 내고 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런 정당이 됐습니다. 처음에 2년 반 전에 대한애국당을 만들 때 우리 대한애국당이 얼마나 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매주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은 당원들 입당 숫자를 말씀을 그 전주에 입당했는 당원들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삐삐 소리가 좀 나거든요. 이 마이크가 소리를 조금 줄이면 네, 좀 줄여요. 매주 5,000명이 입당을 합니다. 매주 5,000명. 5,000에서 6,000, 어떨 때는 4,000, 평균 한 5,000명 정도가 입당을 하시고 책임당원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책임당원이라 그러죠. 책임당원이 다른 정당은 1,000원인데 우리 당은 2,000원 받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정당의 비율이 다른 정당의 5%에 비해서 우리는 20% 가까이 됩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은 정당에 한 번도 가입하지 않은 분이 90%입니다. 왜 이분들이 정당에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한애국당을 선택을 하고 우리 공화당까지 왔는가? 기존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죠. 그동안에 좌파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 정치인들은 좌파 내에 여러 가지 정당을 통해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지도자를 양성해내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했는데 우리 보수 정당은 지도자를 믿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지도자의 이한 정당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지 않았죠. 그런데 결국 국민들은 보수의 특히 우파 국민들은 그렇게 밀어뒀던 보수의 정치인들이 배신을 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등 뒤에다가 칼을 꽂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바깥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법적 절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절차의 문제 또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까지 세계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정적을 이런 식으로 이 신강동에서 죄를 올가맨 적은 없습니다. 제가 미국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가끔 하잖아요. 제가 도리어 물어본다. 아니 뇌물죄를 적용을 해가지고 위정자가 다음 정권을 뺏기고 뇌물죄로 들어가서 3개월 이상을 버틴 위정자가 없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다 뇌물이 준 사람도 밝혀지고 받은 사람도 다 밝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940일째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검찰은 제3자 뇌물죄를 얘기했고 경제공동죄를 얘기했고 묵시적 청탁이라는 소위 말하는 반신법을 적용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치가 아닙니다. 법치가 무너진 거죠. 여기에 분노한 세력들이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우리 공화당까지 지금까지 온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은 어떤
조선일보인가요?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이 전문대학교 출신 이상입니다. 60 이상 연세 되신 분하고 60 이하가 딱 50대 50 정도 됩니다. 비율이. 태극기 집회를 나가면은 151차 창당 이전 5월 28일부터 한 주도 쉬지 않고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언론 방송이 실어주지 않지만 매 집회마다 5만 명 가까이 모입니다. 매 집회마다. 그런데 그 5만 명 모이는데 좌파 언론에서 계속 우리를 공격했어요. 도대체 매주도 쉬지 않고 저 몇만 명이 모이는데 자유한국당은 한 번 하는데 2억도 간다 하는데 도대체 우리 공화당은 그 많은 돈들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집회에 한번 한국에 집회에 한번 나왔다 가실 분들은 왜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앞으로 클 수 있는 대한정당이 될 수 있는가를 보고 가시죠. 조끼도 다 다르고 단체도 다 다르고 부호도 다 다르고 현수막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의 당에 의해서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라는 하나의 시민단체와 우리 공화당의 당에 의해서 수만 명이 경남에서는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새벽 1시에 도착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 그런데 한 주도 빼지 않고 우리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두 사람 국가의 보조금 없잖아요. 다른 정당 같이 100억 이상 혹은 50억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꿋꿋하게 태극기 집회를 진행을 하고 또 광화문 광장을 촛불, 소위 말하는 붉은 촛불의 광장에서 태극기 광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우리 동지들은 2년 반 동안 수십 명이 감옥을 가고 지금도 다친 분들이 200명 가까이 됩니다. 수백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의 그분들의 목소리 하나 들리던가요? 원래 6월 25일 날 용역 깡패기에서 내동객이 치고 엄청난 구타를 당했는데 어떤 여성들인지는 갈비뼈가 5개 부러져서 어떤 분은 실명 가까이 갔는데도 언론 방송 한 줄도 안 됐습니다. 중상 20명에 부상이 100명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다 진단서를 떼서 서울시장을 고발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광화문에다가 우리 공화당 천막 당사를 처리했습니까? 그것은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날 백두 대낮에 단일 집회로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4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우리의 목격자에 의하면 여성 한 분이 더 돌아가셨기 때문에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소방청에서 발표를 안 했죠. 저한테 자료를 가져온 사람이 4분이 돌아가시고 1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백남기 농민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 한 분 때문에 1년간 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좌우가 있습니까? 죽음이 어떻게 빨간 죽음이 있고 파란 죽음이 있습니까? 5사람이 죽고 100명이 다쳤고 그 다친 분들이 50방울 70방울 꿈에 눈이 수도 없이 나타났는데도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들은 실지 않고 묻어버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것은 풀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쳤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날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이제 알게는 됐어요. 법원에서 한 분에 대해서 경찰에 잘못이 있다 3천만 원 보상해라 일부 보상입니다. 그런 심판까지 나왔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이면은 대한민국에 누가 살겠습니까?
그분들은 죽창을 든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돌멩이를 든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태극기 하나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만을 외쳤던 전혀 저항하지 않은 분이 한국역 3번 출구에서 4사람이 밝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의 얘기를 해야 된다고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쳤는데 박원순 시장은 그 천막당사를 두들겨 없애면서 또 100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동영상이 250만 명이 보니까 동영상을 없앱니다. 그 현장의 동영상이 250만이 봤습니다. 그런데 갈비뼈 5개 부러진 여성 동지께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대표님 저한테 전화하시지 말라고. 갈비뼈는 붙으면 다시 투쟁의 대열에 오겠다고 그분은 갈비뼈가 붙자마자 다시 투쟁의 대열에 와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모르는 분들은 아니 뭐 우리 공화당이 지지율이 저런데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하고 좌파들이 말하는 시민단체로 따지면 한 250개 정도가 됩니다. 대단한 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수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아스팔트 투쟁 정당이 만들어지고 진실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는 겁없는 정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리 공포정치로 억압을 하고 민노총의 언론방송이 다 묻어도 우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주도 쉬지 않고 격기를 들고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에 투쟁을 2년 반간 했습니다. 저도 검찰 9군데 고발당하고 경찰 10몇 군데 고발당했습니다. 좋은 짓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김정은 북한 체제에서 평양방송과 노동신문에서 저 16번 죽이라고 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이전에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전쟁이다. 그래서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황교안 대표 당신이나 내나 이 시대에 역사적인 책무를 타고났으면 아스팔트에서 죽어야 된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거짓이 정권을 찬탈하고 진실이 묻혀버리고 불의가 권력을 쥐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뒤집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KDI의 모든 정책들이 반시장 경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아스팔트로 나온 오늘도 저녁 5시 반에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화문 행진을 하고 매일 합니다. 오늘도 팟캐스트를 저녁 6시 반부터 8시간 명사들을 불러서 광화문 광장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165일째입니다. 오늘 172일째입니다. 오늘. 이런 정당을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 집회에 나오면 오늘도 젊은 사람들 되게 많이 왔죠.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집회에. 깨쳐나가는 거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인가. 대한민국에 지금 71년 건국 이후 71년 동안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이 무엇인가? 또
또 우리 선배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남겼는가? 이 남긴 선배들한테 우리는 후배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가? 이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청년전략회의는 매주 토요일 날 1시간 내지 2시간씩 열립니다. 그것도 제가 주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지 못한 정당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도 옥스퍼드 출신, 유아여대 출신, 연대 출신, 젊은 사람들 다 저기 유한진 수석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도여정 대변인 육군 간호 장교 출신, 인지연 수석 유아여대 워싱턴 DC 변호사, 최지민 팀장 연세대 8학기 장학생. 우리 지도부는 반이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쉽잖아요. 왜? 두려운 겁니다. 첫째 두려운 것은 이 주사파 정권이 저희들이 두려울 거예요. 왜?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보수 정당은 더 두려울 거예요. 다음 총선에 박근혜, 황교안 게임이 된다고 보십니까?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총선에 문재인 대 박근혜 총선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헌정 중단, 한 푼의 내보를 받지 않은 사람이 권력 찬탈당하고 헌정 중단에 대한 반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죽었던 역사가 죽은 줄 알았더니 죽지 않고 우리 공화당이 그 불씨를 살렸어요. 그리고 광장에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광장 모인 분들의 분노는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런 나라가 됐느냐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김정은한테 맥을 못 주는 나라가 됐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연방제는 무슨 연방제입니까? 사회주의 연방제인데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북한 김정은 괴뢰 정권의 핵을 가진 군사력의 연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은 정권 잡자마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국내적으로는 주류 세력 교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류 세력은 올 3월달 주류 세력 교체를 다 끝냈습니다. 진북, 종북, 주사파, 반미주의자들, 토착 빨갱이 세력들,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 교체를 거의 다 끝내버렸습니다. 올 3월달. 그러면서 그들은 좌파 연정을 하기를 생각했고 공수처와 준연동제 비례대표들을 집어넣습니다. 주류세력 교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권력기관입니다. 권력기관 중에서 헌법재판관의 9명 중에 6명이 좌파로 바뀌고 또 곧 1명, 7명이 좌파로 바뀌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같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 좌파 중에 좌파들이 헌법재판관에 곧 7명 됩니다. 대법원의 13명 중에서 8명이 좌파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국군기무사령관 해체해버렸습니다. 국정원 북한에 관한 정보 이틀 만에 인수위도 없이 국정원 들어가서 모든 정보 다 장악했습니다. 검찰, 경찰, 기무사, 그 다음에 민정, 모든 정보를 다 장악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탄핵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타야도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은
촛불 혁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촛불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것은 혁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헌법을 바꾸려고 했고 그 헌법 바꾸는 개헌에서 자유자를 빼고 60항쟁을 빼고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을 집어넣는 주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막혔지만 언젠가는 헌법상에 촛불이 혁명으로 헌법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나라는 그냥 촛불혁명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결국 아직까지 촛불혁명의 나라는 안 됐어요. 그들이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김정은을 제압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삼각연대를 하고 자유우방국가의 체제를 제대로 갔으면은 그들은 그렇게 갈 수 있었지만은 절대 그들은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국민들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유 대한민국에 맞는 정권이 아니구나. 국민들이 분노를 가지고 계속 있다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조국 사태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조국 사태는 뭡니까? 가족 사기단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들이 죄 없는 대통령 감옥 보내고 200명, 300명에 가까운 보수 우파 지도자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적폐청산이라 해서 감옥 보내고 나니까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공수처를 들고 나온 겁니다. 공수처는 빨갱이 법입니다. 공수처는 좌파 장기 집권 업무 법이고 좌파가 장기 집권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이나 판검사나 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입에다가 재갈을 치우는 법. 중국의 공안법입니다. 공안법. 나치의 게시타포법입니다. 이 법이 공수처법입니다. 지금 민주당 안의 공수처법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그것은 저항하지 않았다. 110명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살기 위해서 두더지 굴 속에 두더지 새끼들 같이 다 고개 쳐박고 죽을까 싶어 겁먹고 굴종했다는 겁니다. 이제 고개 들고 보니까 세상이 빨개져 버렸어요. 자, 6개월만 버티자. 6개월 해가지고 내 국회의원 좀 한 번 더 하자. 제가 그렇게 선언하죠. 다음 국회의원 될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다 감옥 갈 생각하고 국회의원 되라. 지금 자유한국당의 인적을 가지고는 도저히 문재인 정권 못 이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80% 바꿔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웰빙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로 가지고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총선 끝남과 동시에 야합을 합니다. 김대중 정권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강력한 이해창 총재 있을 때 몇 사람 빼간지 아십니까? 이번 총선은 145대 155 구도입니다. 좌파 연정, 우파 연대.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연정. 좌파 연정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민평당, 대한정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이 생각이 같은 좌파 연정대, 우파 연대,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이 싸움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다.
잘해봐야 155석. 지면은 145석. 김대중 정권 때 30명 이상 빼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권을 내놔도 죽는다고 생각 안 했어요.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정권을 내놓으면은 역적폐 청산을 당하고 자기들은 감옥 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권 내놓지 않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정권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이 이 판을 보는 시각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3, 4, 50대로 80% 공천을 한다. 3, 4, 50대. 제가 원래 환갑입니다. 저도 나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요. 우리 공화당은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저 위에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기르고 그 선배들이 욕심이 있는 게 없어요. 자유한국당 보고 제가 그래요. 바꾸라고. 제가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원내 수석도 하고 전략기획본부장도 하고 10년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문재인 정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골 탈퇴가 뭡니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헌정이 중단되고 보수 정당이 무너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배신했는 인간들은 정계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또다시 출마 안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지금 다 출마, 윤상직도 출마한다, 정종섭도 출마한다, 김무성도 출마한다. 이 인간들이 돌아도 한창 돌아는 인간들 아닙니까? 나라를 다 망하게 놔놓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빳빳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죄 없는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 하나 때문에 제가 대구 달서병원 제 상대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탈당해가 나오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 번 국견 더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 됩니까? 뭘 됩니까? 3선 의원, 4선 의원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후배들을 위해서 물려주던, 그렇지 않으면은 밖에 나와서 투쟁을 하던, 태극기 집회 한 번도 안 오고 동네 가가지고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돌아다니고 나라가 망하고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다 뒤집히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도 그래가지고 보수 정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진보 우파라는 얘기를 합니다. 좌파들한테 뺏긴 진보, 새로움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또 우파의 가치,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 수호, 이런 우파의 가치를 지키면서 웰빙이 아니라 어느 정당보다도 새로운 모습을 가져가는 정당의 모습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 저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저 행태로 가지고는 안 무너집니다. 왜? 그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근본 원인은 용기죠. 국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뭔가, 위대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애적, 애국심,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 정치는 말로 하는 정치 안 됩니다. 체제 싸움은요, 둘 중 하나는 죽는 겁니다. 그냥 2년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체제와 김일성의 체제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지면은 월남은 2천만 명 죽였습니다. 월남은 그들이 제일 먼저 누굴 죽였습니까? 좌파 월남에 있는 월맹 동조자들부터 먼저 죽였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김일성 3대 세습정권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 2,300만 중에 2천만이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 나라.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는 그러한 젊은이가 총을 맞으면서 도망을 와서 배를 열어봤더니 뱃속에 기생충이, 배의 반이 기생충입니다. 그것도 최후 대우를 받는 군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일반 평양을 제외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민족의 젊은 여성들이 15세부터 35세까지가 북한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것도 성노예입니다. 결혼이 아니라. 한 마을에 데려다 놓고 이 남자 저 남자 사는 나라를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제약이잖아요. 이것은 제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DNA를 김씨 3대 세습 정권의 DNA를 찬양했는 사람이 남한에 지금 그 말대로 남쪽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입니다. 이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에요. 지금의 체제 싸움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21대 총선은 미안하지만은 자기들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서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몰아붙여, 제 표현으로 하면은 자유한국당 못 견딥니다. 저는 벼랑까지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벼랑에 떨어져서 땅에 바위에 부딪히는 그 순간까지 몰아붙여. 왜? 사람 바꾸라.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석고대죄하고 사람 바꾸라.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살모사같이 자기가 뽑은 자기 자당의 대통령을 죽인 살모사들이 제2의 살모사를 하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죽이는데 유승민, 김무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야지 버텨낼 수 있고,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수가 통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수 통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묻고 가면은 그것은 보수 통합이 아니라 불의의 무릎을 꿇습니다. 맞습니다. 뭐보다 1년 13개월 만이네요. 13개월 만에 오셨던 교민들 찾아뵙고, 우리 공화당 말씀도 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붉은 손바닥 하나로 이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빨갛게 되겠습니까? 붉은 복주의 열차는 국민들이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교민들께서 걱정하는 만큼 이제 대한민국 국민도 아스팔트 정당, 우파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나오는 것을 3년간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우리도 나가보자. 나가도 우리도 한번 부딪혀보자. 이래서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함부로 못할 거예요. 함부로 하면은 그 또한 권력이 국민을 이기는 예는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또한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6일간의 미국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3박을 여기서 워싱턴에서 자고요. 내일은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 등 많은 기자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점심에는 우리 기자회견이 점심에 잡혀 있죠. 올해는 또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 미군 20분, 우리 한국군 30분 참전용사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또 여러 그 연구소 또 지도자들을 좀 만납니다. 내일 태극기 집회가 모레죠. 모레 백악관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LA로 넘어가서 LA에서 교민간담회 태극기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또 공항에 도착하면은 또 12시 반에 저희들은 태극기 집회 152차 태극기 집회